Make it possible. 안녕하세요, 차트 원탑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정식 라이센스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750, 한화 100만원, 최소 증거금 나스닥 0.01 계약 기준 만원부터 나스닥 거래가 가능합니다.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투자, 확률 높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원탑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매매 포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고정 댓글 봐주시고 셀프 계좌 개설은 더보기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은 가격의 어떤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 종가 가격의 어떤 흐름의 어떤 평균값을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교육 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둬야겠죠. 수익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공부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 이 파생,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 현물인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인 반면에 해외 선물은 어떻죠?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양쪽으로도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정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또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중요한 매매에 있어서 기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기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조지표, 일목균형표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합을 통해서 매매 기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 너무 복잡한 매매 방법을 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작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가가 또 현물인 주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주식처럼 호가창에 단가를 이렇게 지정가로 넣으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을 조금 잘 알아두면서 일종의 이게 절대적인 매매, 수익을 내는 매매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해감에 따라서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린 조합을, 매매 기법에 있어서 여러 보조지표들을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평선도 하나의 그 조합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빨간 선은 5일선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11선이고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색깔은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1선은 어떤 색? 노란색. 61선은 보통 녹색으로 많이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은 회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보통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이평선들을 많이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거지 이게 절대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배열이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의 어떤 장기 이평선을 밑에다 깔고서 120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정배열이다. 이 정배열 상태일 때는 주가가 보통 우상향하는 상승의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반대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죠. 위에 있고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요것을 우리가 역배열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역배열일 때는 보통 이런 하락의 추세가 돼 있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가 물론 주가 캔들이 먼저 선행을 하고 이동평균선은 그 뒤를 따라가는 후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캔들, 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평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그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의 정배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는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죠. 깨고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동평균선도 꺾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역배열 상태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역배열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 꼬인 실타래라고 어떻게 보면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걸 상승하면서 다시 정배열 상태로 만드는 모습.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 항상 우상향하는 이런 정배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바도 없고 역배열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시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냐, 이 정배열과 역배열에서도 보시면 기울기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기울기가 보여지는 모습과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급격하게 기울기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세, 즉 다시 말해 캔들이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죠. 여기서는 완만하게 파동을 주면서 오르지만 여기서는 급격하게 조정을 주면서 빠지죠. 그래서 이런 캔들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어떤 힘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나타난다는 점, 이런 추세적으로 완만한 추세일 때는 비교적 어떻게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역배열 상태에다가 뭐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무슨 포지션, 숏 포지션,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용어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어떤 포지션에서 청산을 하거나 할 때 이 기울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 부분도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이 121선, 뭐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 중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뭐 5일선 또는 11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보통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은 뭐 61선, 121선도 말하지만 뭐 이걸 61선까지는 중기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보다 이 5일선이나 11선이 21선, 61선, 121선을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골든 크로스라고 한다. 21선이 치고 올라가면서 61선을 돌파하죠. 그리고 121선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다시 뭘? 정배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정배열이 나오고, 여기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뚫고 지나가면 우리는 이거를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5일선, 11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가고 61선을 뚫고 이 121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고 주가는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더불어서 이평선의 어떤 역배열, 정배열의 기울기에 따라서 매매를 여유있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보듯이 급격하게 기울기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빠른 손절, 빠른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매매 스타일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가 날 때를 매수, 즉 다시 말해서 파생에서는 롱 포지션 진입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11선이 21선에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롱 포지션 들어간다든지,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정해진 정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혹시라도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거짓이 가미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매라는 거는 어떤 본인만의 기준에 따른 매매법을 통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거지, 정확한 우리가 절대 비기,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매매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아니면 기울기가 완만하냐 기울기가 급격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돌려보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어떤 차트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선에서 뭐 21선은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인 골든 크로스를 볼 수가 있겠고, 뭐 11선이 61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우상향 이런 부분도 매매 타임, 즉 다시 말해서 롱 포지션 진입 타이밍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카운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3개의 캔들이 나온 이후 진입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본인만의 원칙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골든 크로스 이후 눌림 목대 들어간다든지, 데드 크로스 이후 뭐 반등 타임 이렇게 강하게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온 이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법들, 방법론들은 있겠지만 이런 방법론들이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 개인의 반복적인 학습 그리고 계속된 패턴을 돌려보면서 우리가 그런 자신만의 최적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라든지 이런 기울기를 통한 매매를 할 때 손절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잘못 판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손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상향 또는 우하향, 여기도 보면 우하향이죠. 이런 캔들의 어떤 모습들에 따른 이평선의 기울기와 방향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런 변곡 시점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홀딩하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매매 기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단기적인 이격도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서 계산하면서 매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더해서 기울기에 따른 매매 방법들이 있고, 그 매매 방법들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5일선, 11선의 어떤 단기 이평선을 가지고 21선, 61선, 121선, 저는 이제 121선까지 이동평균선을 그려놓지만 뭐 241선까지 그려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이평선들의 어떤 치고 올라가는 모습 또는 치고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 이동평균선은 뭐다? 이동평균선은 후행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먼저 캔들 가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번 시간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기울기를 통한 매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확률을 높이는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 그리고 어떤 기울기를 통한 매매 방법 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컬처캐피탈 계좌 개설 및 메타트레이더 5 트레이딩 문의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상세 안내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원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ake it possible. Culture Capital.